한번 말씀하세요. 이게 네. 보론이자 뭐 반론은 아니고 네. 뭐 이제 해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은 이번 선거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어떤 전통적인 이 선거의 문법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2020년 선거에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뭐 180석 얘기를 했다가 더 가져갈 것도 뭐 깎였네 아니네 그렇죠, 막 그렇죠. 이런 뭐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역풍에 대한 우려들이 네. 양당이 다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은 미묘한 느낌이 감지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야 200석을 아예 넘겨버리자. 그래서 이게 180석이 지금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 보수 뭐 결집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소위 말하는 진보가 더 결집할 가능성도 있는 거야. 힘 더 내서 결집하라 그래. 우리도 결집할게. 네. 뭐 약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야 아예 넘겨버리자 이 기회에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이게 예사롭지 않은 게 이번에 재외 국민투표 같은 경우엔 투표율이 지금 62.8% 나왔는데 그 전에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은 다 40%대였어요. 2016년은 41.4, 2012년은 45.7. 그래가지고 한 번도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물론 대선은 70%대였습니다. 하지만은 총선은 효능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해외에 아예 사는 사람들은 비례정당만 투표하고 근데 내가 학생이어서 잠깐 거주한다라고 신고한 사람은 뭐 지역구도 하는데 지역구에서의 그 투표의 효능감이 약간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런데 이렇게 높았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해외에서도 약간의 그러니까 국격이 떨어졌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정권 심판하러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제가 투표율을 예전에 한 1, 2주 전에는 한 63% 정도 봤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 분위기 느낌은 66을 지난번 2020년 넘을 것 같아요. 지금. 66을. 그러니까 넘을 것 같고 60대 후반까지 가지 않을까. 60대 후반까지. 68%까지 저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200대 100이 불가능하지 않다. 네. 평소에 저렇게 신중하면서 이제 굉장히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신 김중일 우리 평론가님 존경하고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오버하면 이번에 70% 넘는다. 우리가 이제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75% 기준으로 보통 보는데요. 투표율이 70% 넘는다고 저는 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투표의 성격을 우리가 규정할 때 투표 다음 날 내기 할까요, 우리? 예, 그 저는 떠날 준비하고 있거든요. 나는 내기. 그렇죠. 내기 너무 많이 해서 파산할 것 같아요. 68, 70%. 아니 저는 뭐 72%가 72%. 71점 몇 퍼센트 이렇게 간다고 보는데요. 저는 중간에 그럼 69%. 제가 제일 비겁해 항상. 제가 2012년도에 박근혜 문재인 후보 간에 대통령 선거할 때 MBN 제가 출연할 때요. 그때 이제 표로 정말로 써서 찍기를 했는데요. 제가 끝자리까지 투표율을 맞췄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뭐 맞춘 기억이 별로 없긴 한데 농담이고요. 이제 우연의 일치이긴 하지만 경향적으로 보면 70%를 넘어선다고 저는 좀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렇습니다. 양문석 위원장 건, 우리 또 진행했던 조수진 변호사 건 이런 것들이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것들이 왜 이게 역풍으로 이어지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전 같으면 뭔가 딱 터지면 역풍이 일어서 총선 판세를 막 뒤흔들었지 않습니까? 왜 이번에는 그러면 박은정 검사 이슈나 여러 이슈들이 나왔지만 왜 이것을 바꿀 만큼의 역풍이 되지 않느냐. 그만큼 정권 심판에 대한 이 민심의 분노가 너무너무 끌어오르고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는 그거보다 10배, 100배 더한 건인데 너희들 다 듣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지금 현재 민심은 국민들은 선별해서 볼 줄 아는 눈이 생겼죠. 예전에는 통칭해서 너 나쁜 놈이야 이러면 그렇지 않은 쪽으로 다 쏠렸는데 지금은 선별해서 부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이게 정권 심판보다 더 큰 거야? 아니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보다 더 나쁜 짓이야? 라는 걸 가지고 선별적 투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요.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두 분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을 맞아요. 죄송합니다. 진행자 문제가 좀 진행하지 마세요. 질문하세요. 저는 제 스스로 그러면 자문하겠습니다. 자문하는데 이번 22대 총선의 쟁점이 뭡니까? 총선이면 쟁점이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무상급식 문제가 되든 남북 문제가 되든 민생 문제를 나는 이걸 하겠는데 나는 이걸 하겠다라고 차별적인 이번에 쟁점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한 가지 쟁점만 뽑으라면 이중섭이에요. 그렇죠. 이중섭이에요, 이중섭. 그런 것들은 이제 이슈로서는 매우 중요한데 선거 전체를 가르는 키워드가 정권 심판과 국정 안정론이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네. 정권을 보호해야 한다,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라는 각이라도 써야 하는데 이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쟁점 없는 총선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쟁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권 심판이냐 이분법적인 아니냐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래서 저는 분노 투표로 이어지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총선 투표율을 실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권 심판은 지금 당연하다라고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다? 있죠. 깔고 있다?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